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렴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도 많이 했더라고요. 워낙 그래서 이제 워낙 또 자칭 첨령 결백하시니.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성남시의 그 뭐 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결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 영상을 조상규 변호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영상 한번 꼭 봐라. 그리고 방송에 꼭 써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신 건데 일단 어떤 영상인지 저 영상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절도범이 옆집에서 돈 100만 원 훔쳐갔어요. 그거 사회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개인이 피해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훔치는 거하고 100만 원을 부정하게 권력자가 뇌물을 받거나 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100만 원을 그냥 시 금고에서 훔쳐가면 괜찮아. 근데 이 증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탁하기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씁니다. 누군가한테 쓸데없는 일을 줘야 돼. 그리고 그 쓸데없는 이익의 일부를 내가 받는 거예요. 세탁된 돈을. 그러면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정도 날아가냐? 수십 배의 부정 예산 낭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100만 원 받는 거는 징계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개인이 남의 집에 100만 원 훔치면 징역이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이게 이 형벌 체계 자체도 기득권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득권자들한테 유리하게. 훨씬 더 사회적 피해가 크다 이게.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청렴에 대한 그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간증이다 저거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뭐 도대체 얼마를 그럼 저 사람은 손실이 된 거죠? 얼마로 추정해야 됩니까? 이거 한 1년 예산을 추정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나요, 이게? 뭐 얘기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100만 원 훔쳐가는 거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100만 원만 처벌받으면 되는데 권력자들이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 100만 원 뭐 띵겨 먹게 되면은 그거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거의 10배, 100배, 1000배 되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훨씬 더 큰데 정작 이제 그 권력자들은 형사적인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 시스템조차도 권력자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라는 것인데 다 자기 얘기 아닙니까? 사실 참 맞는 말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맞는 말은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뻔한 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답은 항상 뻔한 말에 있는데 이 뻔한 말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저 뻔한 말이 진리라는 건 알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못 지켰다. 본인이 권력을 쥐고 나니.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을 받으면 그거를 위해서 세탁돼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몇십 배인데 본인 규모로 하면 진짜 대한민국 1년 예산 정도 손실 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5,600조 나올 네. 수도 있습니다. 저거 네. 한 구속 3,800년 돼야 되겠는데요. 저게 구형 2년으로 될 일이 아닌데 저 정도는. 그렇죠. 네. 저때 지금 저 얘기가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은 대장동 개발이나 위례 뭐 백현동 개발 거기 다 지금 해당되는 얘기인 것인데 맞아요. 예. 자기들의 어떤 뭐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100만 원을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정치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3자 뇌물죄까지도 이제 검찰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 FC까지. 야, 근데 그때 대선 때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거꾸로 이재명 대표는 이거의 몸통이 윤석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었단 말이에요. 진짜 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대표님이나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네네. 잘못했는데 이게 알려졌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해서 야 이게 뜨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허허. 이거를 상대방한테 그냥 전혀 무관한 사람한테 덮어씌운다는 이거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이고 네네네. 내가 정말로 뻔뻔하지 않고서는 전 국민이 보는 TV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는 극에 달한 사람이다. 어떤 뻔뻔함이. 정점을 찍은 사람이다. 정점을 만렙이다. 지금 이제 이게 근데 거기에서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또 기획을 해요. 김만배, 신앙림, 네 여기 가짜 녹취록 인터뷰, 같은 거. 녹취록 가짜 그렇죠. 인터뷰 조작해서 네네. 이걸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의 몸통으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가짜 인터뷰, 조작된 인터뷰로 지금 그
결론이 났지만은. 네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거짓말은 누구나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남을 궁지로 몰고 남한테 덮어 씌우는 건 아무나 못해요. 네, 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네. 방어 차원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럼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덮어 씌우는 거는 이건 이거는 이건 예사 다른 사람이 문제죠. 아니죠. 예,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이라는 대한민국 당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 그렇죠. 혐의들이 그럼 가장 큰 규모의 게이트를 실행했고 네, 또 이뿐만이 아니죠. 백현동 방금 말씀하셨던 성남 FC 그리고 또 성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은 분당 사람들은 네. 그러면 뭐 H 호텔 사건 정자동에 네, 있는 그리고 그렇죠. 또 의혹이 너무 많아서 파헤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 수서 고속화도로 내 지붕을 덮고 있는 십수년간 진행되고 있는 공사, 기타 등등 혐의로 추정되는 것은 굉장히 많으나 대선 당시에도 야 너무 많다, 너무 많이 까면 이게 대래 집중이 안 되니 대장동 하나 건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근데 지금 이런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이재명이 보통 꼼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갈 구석구석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법망을 네.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것들에 대한 판결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다행히도 지금 위증교사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판결이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시작점으로 대장동과 백현동 등에 파고 들어가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재명이 말하는 나는 받지 않았어 에서 멈출 일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1, 200이 아니에요. 저 큰 그렇죠. 돈이 움직이는데 1조 2천억 규모의 돈들이 움직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 부당 이득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한 판에서 여기에 오나가 몰랐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합리적으로 결정권자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몸통이 아니라 머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몸통을 바꿔 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머리가 자기 머리가 자기인데. 머리가 본인인데요. 네, 머리가 본인이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김만배 신앙님 이 녹취록 조작 인터뷰 조작이 아직도 재판 결과가 안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도 9월 22일 날 이제 또 공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럼요. 대선에 개입했던. 근데 이게 아직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온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게 저는 재판관들께서 판사들께서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이상한 법도 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라고 했죠? 법 왜곡죄라고 해서 법을 왜곡해서 기소를 하거나 판결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처벌을 묻겠다라는 네.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판사나 검사에 대한 압박, 정치적 압박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판사님들은 압박을 느낄 게 아니라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심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로 법에 근거한 판결을 했었을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판사들한테 감히 뭐라 못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이 판사를 향해서 겁박하고 협박할 수 있는 것들은 판사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정치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숱한 범죄 혐의들이 지난 3년 동안에 너무 지연되고 있었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사법계에서 아주 명확한 명언 중에 하나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모든 정의를 지연시켰다. 정의 실현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정권의 문재인 사건 등이라든지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빠르게 법의 잣대대로 우리 유리하게끔 판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법의 잣대대로 제대로 판결해라. 그러면 감히 판사들에게 감히 검사들에게 정치가 이래라 저래라 협박하네 탄핵하네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선거법에 대해서 최고형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을 갖다가 구형을 한 상태이고 이게 11월 15일 날 이제 어쨌거나 선고를 하게 되니까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구형 자체도 검찰이 이번에 밝혔지만 양형될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네. 가중될 요소만 있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정말 이 한성진 판사가 징역 2년이 구형됐으니까 뭐 6개월 징역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지금 원래 구형 기준이 보면은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형 규정 그러니까 권고하고 있는 게 징역 10개월 이내 그렇죠. 그리고 벌금 200에서 800 사이 뭐 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가중 요소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이게 늘어나는 건데 아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 양형 규정을 네. 적용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양형 규정 그러니까 이게 가중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권자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심각한 영향. 네. 그럼 이게 지금 대선 직전에 이런 허위 사실들을 유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유권자들 대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라고 봐야 되고 또 전파성이 아주 강한 상황에서 이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곳이 국정조사장.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4번이나 그것도 했습니다. 수차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개인을 위한 허위 사실 유포였느냐? 뭐 당연히 개인 당선되기 위한 그렇죠. 목적으로. 네. 그러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반성의 기미 없죠. 아예 근데 반성을 없습니다. 안 해. 아예 이 없습니다. 사람은 네. 뻔뻔해요. 그래서 반성을 어. 하는 거는커녕 지금 검사들한테 야 니네들 법 왜곡죄 만들어서 검사들 그렇죠. 나 이렇게 기소한 사람들 나한테 2년 때린 너희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협박을 거의 뭐 하고 있는 협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쪽은 정점 막랩 찍은 상황이라면 맞아. 그럼 이제 검찰들 입장에서도 야 네네. 죄질도 심각한데 어. 반성도 안 해. 검사 협박을 일삼아. 이거 최대 구형 때려야죠. 최대 구형 때려야죠. 이 사람들이 지금 네. 선거법에서 지금 이게 이 허위 사실 유포 이게 지금 최대 양형이 2년이라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최대 양형 20년이다 200년이다 때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200년 네. 때렸을 겁니다. 영원히 나오지 말아야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변인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성진 판사도 뭐 이재명이라고 더 할 필요도 없고 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법과 원칙대로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은 그거대로만 하더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질 거다라고 한번 요 주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말씀하시죠. 너무 국민들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골프 치면서 모릅니까? 아, 그렇죠. 네, 골프 네. 한 번 치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아주 특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간혹 그럴 때 있어요. 골프 치러 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 사람하고 다음부터 연락 안 해. 모를 수 있죠. 그럴 수 근데 있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호주에 출장까지 가서 그렇죠. 몰래 4명만 빠져나와서 그렇죠. 2명 카트를 2대를 몰고 어. 그것도 지금 이재명과 같이 탄 사람을 모르겠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럼 5시간을 같이 둘이서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5시간. 네. 근데 이런 사람을 모릅니다. 어.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모를 수 있다. 기억에 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 변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뻔뻔함을 그래도 아주 지금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 정도가 아니라면 좀 이상한데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법과 원칙대로만 판사님께서 재판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